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요즘 네이버 카카오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앵커님. 네. 예, 굉장히 고전을 했던 종목들이라서 IT주들 어떻게 보세요, 요즘?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동이랑 얘기도 하고 네. 그 NC소프트도 사실 굉장히 우량주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이 얘기해줬던 국부펀드가 이제 들어가 있다 예. 이러기도 하고 우량주들이 엄청나게 과대낙폭이었는데 최근 맞아요. 증시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요즘 용어로 억가라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네. 깐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공격을 받은 종목들, 네. 하락 공격을 받은 종목들이 저가 반등세에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추후 흐름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지 오늘 그러니까요.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께 네.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믿고 계속 좀 지켜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어지는 쇼미더스탁에서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쇼미더스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양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양인데요. 금양은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산 개발을 위해서 현지 자원 개발 회사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연일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4% 급등하며 41,1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네이버의 신사옥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수주해서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우디 순방에서 수주 지원단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를 엮여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는 24% 급등하며 3,02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동아화성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네옴시티 관련한 호재인데요.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 17일 방한한다는 소식이 유력해진 가운데 이 사우디와의 수소 협력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들로 요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동아화성도 상승세를 조금씩 이어오다가 오늘은 29% 급등하며 1,500원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풍력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태양광 쪽으로 치중돼 있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히면서 오늘 CS 베어링은 13% 급등한 8,42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4종목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전문가님과 함께 이 4종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부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최근 이제 증시 흐름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쭉 이어질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인해서 물가가 잡힐지 여부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가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자금들, 외국인 자금들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호주 대표님 그리고 공대원 대표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무대를 뒤집은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금양이라는 종목을 만나볼 건데요.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던 종목이라서 와, 이거는 이제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종목이었는데 세상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올라간다라는 것도 참 놀랍기도 하고요. 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 거일지 네. 정말 이제는 그만 올라갈지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소개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제가 한 이제 2만 원 정도 구간만 갔어도 솔직히 이거는 저도 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피날레를 이제 장식을 한다고 그냥 뭐 이제 리튬만 붙으면은 줄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좀 금양이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신고가에 신고가를 뚫어가지고 위에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예전에 첫 번째 거래 이렇게 나온 거보다 이제 밑에서 이제 터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벽이 가벼워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금양을 산 모든 주주들은 그냥 이제 다 수익 중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일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뭐 상식적으로 이게 올라간다는 게 뭐 주식시장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카나디아 바이오도 그랬고 예전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은 좀 올라가더라도 좀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 과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네. 이제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네. 뭐 사료주들도 그런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네. 금양이 올라간 가장 근본적인 그 뒷배경에는 역시 2차 전지 뭐 이런 네. 쪽일까요? 아니면 뭐 리튬 이걸 단일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 리튬이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나요? 리튬 같은 게 뭐 아무래도 좀 반드시 이제 또 필요한 광물이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또 그리고 뭐 자원이 뭐 한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서 주가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결국에 어떤 주식이든 이제 하락에도 끝이 있지만은 상승에도 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잘못 몰리게 된다면은 아마 고점까지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전에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뭐 항암 치료제 그거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주가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니까 빠져버리고 시젠 뭐 영원할 것만 같았죠.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은 결국에 바닥을 찍고 그때 이후로 계속 우하향 중입니다. 그것도 이제 빨리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양 말고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시장에 준비해야 될 종목 같은 건 많으니까 금양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제 우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양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동아화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 이거 정말 낯익은데 왜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수소 관련주 맞죠, 전문가님? 자회사가 동아퓨어셀이라고 수소가 그쪽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화성이 어쩐지 좀 익숙하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요. 수소 관련주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전기차 올라가면 그 다음에 수소차가 간다. 약간 이런 패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소차라기보다는 네옴시티로 엮였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최근 이제 수소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금양이 좀 올라가면서 네.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그렇죠. 올라가면서 리튬도 1억 1,080만 원 정도 가격이 네. 또 올랐더라고요. 네네. 네, 그만큼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만큼 수요 급증으로 이제 전기차나 수소 쪽까지 영향이 미친 게 아닌가. 네. 리튬이 수소까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니면 수소차 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기차가 이제 리튬이 수요가 이제 급증함으로써 전기차도 이제
수요가 더 급증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이 되고 동아화성도 이제 요즘 최근에 네옴시티랑 엮이면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인디에프도 그렇고 뭐 국영 GNM도 그렇고 뭐 동아화성도 그렇고 네옴시티가 그만큼 이제 좀 기대감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하반기에는 좀 네옴시티가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먹거리라는 얘기겠죠. 네. 오늘 동아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회사가 동아퓨어셀이 이제 차세대 이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엮였던 것 같고 지금 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수소 관련주 뭐 S에너지라든지 S퓨어셀이라든지 뭐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두산퓨어셀이라든지 그 관련 종목들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지금 계속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두산퓨어셀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네. 어떤 종목 말씀해 주셨죠? S에너지도 얘기를 했었고 S에너지. 네. S에너지도 이제 수소 쪽으로 네.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인 거죠? 네. 그럼 뭐 두산퓨어셀이라든지 뭐 S에너지 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소차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네, S퓨어셀이라든지 뭐 범한퓨어셀이라든지 그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동아화성을 오늘 정말 많은 수소 관련주들이 최근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 나오신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상승률이 컸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좀 강한 대장주 흐름으로- 역할로 일단 상승이 강하게 나왔으니까요. 네, 강하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도 있겠다. 물론 단기 이평선도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 해서 겸사겸사. 그러면은 사실 이제 동아화성이 강한 상승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많은 이제 수소 관련주가 있지만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동아화성이 결국 이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동아화성이 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주가 이제 막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내에 이제 다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기왕 이제 스타트 끊을 거 대장주를 잡는 게 좋겠다 해서 동아화성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투자를. 그러면 동아화성을 지금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지 아니면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다. 그냥 바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차 매수하고 눌림 주면 그때 더 사는 게 좋겠다. 놓치느니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기차 부품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지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소 쪽도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시장에서 좀 너무 갭상으로 떠서 시작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눌림을 줄 때 매매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갭으로 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눌림을 주면 그때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눌림을 주면 공략한다. 너무 두루뭉술하거든요. 이 디테일한 전략은 노란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들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공대원 대표님의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하셔서 그럼 수소차 혹은 수소에너지 관련주로서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어떤 종목이 가장 큰 급등이 나올지 어디서 공략해야 할지 노란톡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너지 관련주죠. 신호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입니다. 지앤원 에너지인데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지금 에너지 관련주예요. 네. 최근에 뭐 에너지 대란이다, 뭐 에너지 관련된 중요성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수소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고 배터리 쪽도 다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이 지앤원 에너지인가요? 지앤원 에너지 이 종목은 어떤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지 네.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사우디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네이버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네. 기업인가요? 일단은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당시에 뭐 풍국주정이라든지 일진다이아 한국주정 정말 네. 추억이네. 일진다이아. 추억이죠.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고 그때 막 후성
그 2차 전지, 수소차 그런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제 상하푸동테크까지 그런 친구들만 너무 잘 나가던 시절이어가지고 좀 이런 친구들은 좀 무시를 좀 당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일회성의 이제 테마 종목이었는데 오늘 공대원 대표님이 그 동화 화성을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구간에서 정확하게 24% 정도의 급등이 나왔죠. 예전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수소 관련주도 얽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사우디 신사옥 이제 발표 소식에 급등이 나와 주었죠. 그리고 지역 난방 시스템, 뭐 부각 소식, 뭐 지역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확하게 다각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특정하게 밀고 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수소 관련주도 보시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오일머니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 오일머니를 한다는 게 탈석유화를 하고 앞으로 수소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수소 관련주 사실 지에넌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동아 화성도 그렇지만은 오늘 보시면은 그 효성 첨단 소재라는 굉장히 큰 기업도 오늘 4% 정도의 상승이 나와 주었고 자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머니에 관련된 사업들 예전에 지에넌 에너지가 평소에는 수소 관련주도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이즈비전이라든지 머큐리라든지 인터지스라든지 갑자기 네옴시티 관련주도 부각을 받고 올라갔죠. 앞으로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런 테마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기분 좋게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이제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비중 축소의 기회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망이 그러면은 이제 지에넌 에너지도 수소 관련된 테마로 부각돼서 움직였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 최근 흐름이 이제 네. 또 지금까지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뭐 네. 이런 이슈로 같이 받으면서 네. 뭐 건설기계나 건설 쪽 흐름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히림부터 해서 뭐 건설기계도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뭐 중동이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거를 곁들여서든 무엇이든 간에 네. 섹터 테마 대장 흐름이 건설기계 뭐 이런 쪽에서 네. 이제 수소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원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네. 또 에너지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 건설기기에서 수소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말 시장을 장악할 정도가 될까요? 이 수소 섹터가? 최근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최근에 뭐 75% 정도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상승을 보여주었죠. 단숨에 이제 시총이 이제 조가 돼버렸는데 건설기계에서 이제 수소로 넘어가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건설기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고 이제 강달러수 해주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도 있을 것이고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그리고 뭐 흥국, DY 파워 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건설기계 쪽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수급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이 이제 높아지겠죠. 거기에서 수소로 이제 넘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사우디에 이제 완공 소식이나 좀 이제 중간에 뭐 빈살만의 방문 소식이나 했을 때 수소 관련주도 이제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한미글로벌 그리고 이제 유신 그냥 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소 관련주가 네옴시티에서 이제 탈석유화 정책으로 수소를 수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앞으로는 수소 관련주도 뭐 빈살만의 방문이라든지 네옴시티 소식에 따라서 같이 급등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직 안 오르는 관련주 그런 게 있다면은 좀 이제 빨리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건설이나 건설기계는 단번에 이제 수급이 죽는다기보다는 쭉 한번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수소 섹터로 단숨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수소 섹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본다라고 하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 혹은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와도 같은 건설기계 섹터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신호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신호주 대표님께 뭐 건설기기 관련주 지금 공략해도 좋을 만한 종목은 무엇일지, 그렇다면 수소 관련주는 또 어떤 종목을 선침해야 할지 빠짐없이 여쭤보시고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CS 베어링인데요. 우리가 이제 CS 윈드도 제가 좀 기억이 나고요. CS 베어링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풍력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갑자기 또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저도 이제 어디서 들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또 풍력이 제약이 많잖아요. 또 물론 태양광도 제약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자연에너지 뭐 태양빛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거는 뭐 먼지가 많으면 좀 제약이 있다든지, 바람이 잘 안 불면은 풍력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CS 베어링이 지금 풍력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풍력이 부각이 됐었다가 한번 쫙 이거 현실성이 좀 어렵다 해서 엄청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왜 무대를 또 뒤집어 놓게 된 걸까요? 지금 현재 미국 중간 선거 시즌이죠. CS 베어링이 이게 또 중간 선거랑도 연결이 되나요? 민주당 관련주로 좀 엮여서. 민주당 관련주. 네, 어제는 좀 공화당 관련주 가상화폐라든지 정유주가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은 풍력을 밀고 있나요, 요새? 원전이나 뭐 대마나 혹은 뭐 풍력, 대마 좀 그러면. 태양과 이런 쪽. 그러면은 이제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광도 있고, 네네. 이제 대마라든지 그 합법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대마 합법화도 네, 이제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밀고 있는 법안이고. 그런 게 다 엮여가지고 오늘 좀 부각을 받지 않았나 싶었고. 미국의 영향이 있군요. 원전도 좀 급등세를 좀 최근에 좀 보이지 원전도 않았나. 이제 미국 중간 선거 민주당 쪽에서 흘러 넘어와가지고 영향을 받은 거네요. 네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S 베어링이 이제 향후 움직임이 나올지 또 풍력 쪽에서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왜 움직였는지도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CS 베어링이 풍력 정부가 이번에 2030년도까지 뭐 풍력 발전을 위해서 비중을 60대 40으로 좀 크게 좀 확대시킨다고 하죠. 그런 얘기도 좀 있었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하면은 공화당 관련주가 다시 좀 반짝여서 상승 랠리를 보일 수가 있고,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혹은 2차 전지 이런 쪽, 대마도 그렇고 이런 쪽이 수급이 또 다시 단기적으로 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대응할 때 이제 어느 쪽이 좀 우세한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공화당이 좀 승리하게 되면은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추가 랠리도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내일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선은 좀 짧게 잡고 혹은 눌릴 때 저가 매수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눌림목을 주었을 때 좀 저가 매수 공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공대현 대표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대표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도 공개해 주시고 또 이제 강의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강의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일단은 앞으로 어떤 걸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뭐 월드컵 일정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또 월드컵도 카타르 얼마 안 남았네요. 월드컵이 월말에 월드컵. 있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주도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많은 일정에 대해서도 뭘 사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그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쪽을 좀 보고 이쪽을 좀 보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뭐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 관련주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우리 또 월드컵 때 축구 경기 보면 그냥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치맥 먹고 이러잖아요. 치킨에 맥주 이러니까 뭐 교촌 F&B나 뭐 아니면은 뭐 하림 이런 치킨 관련된 종목, 닭고기 관련주
아니면 뭐 제주 맥주나 뭐 이런 맥주 관련된 화이트 진로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련주를 생각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그것도 있고 방송 쪽도 있고 방송 쪽까지? 네,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싹 한번 정리해 주실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교촌 FM이나 하림이나 이런 뭐 닭고기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뭐 맥주 관련된 하이트질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 맥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총정리 싹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원 대표님께서 출격 준비하고 계시고요. 참여 방법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고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슈팅스탁 입력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사이트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입장하셔서 과연 공대원 대표님의 오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종목인지 종목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사이트에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맞추시고 그리고 월드컵 대비하는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트 입장하시고 채팅창에다가 유추가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시고 정답도 맞추시기 바라면서 오늘 4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정말 무대를 뒤집은 종목인데요. 최근 이제 건설기계라든지 건설 쪽 물론 이제 아직도 분위기가 정말 좋지만 다른 섹터들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어서 전문가님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의 4종목,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 정리하면 보시고 전문가님들 수익률 순위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5종목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들 수익률 순위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팀 대결 수익률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1부 전문가님들이 지금 앞서고 계신데요.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률 누적해주고 계십니다. 188% 1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볼 수 있겠고 2부 전문가님들, 8시 방송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현황은 157%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들 개별 수익률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코스모 형제, 코스모 신소재 화학과 A 프로 3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요. 지금 현재 나노 신소재와 포스코 엠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네, 공대원 대표님 현재 5종목 오늘 모두 매도해 주셨습니다. 포트를 한번 싹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편입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한기계공업부터 SBB테크, 에코바이오, 대동기업, 한미글로벌까지 모두 깔끔하게 매도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부터 새롭게 편입해 주시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로 이제 편입을 해서 수익률을 쭉쭉 올려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신호주 대표님, 이거 다시 또 만나셨습니다. 항상 수익 순위 붙어 계세요. 예, 무림페이퍼, CJ, CGV, 사마네트웍스 3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누적 수익률 38%에 근접합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신호주 대표님 일진파워부터 팜스토리, 티플렉스, 이렌텍 4종목 빨간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
만나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38%를 넘어가고 있고요.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매도했다 하면 15, 20% 넘어가는 수익률이 딱딱 나와줍니다. 정말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방 빵 터트리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적풍 전문가님들 보유 종목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자릿수 수익률 3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위. 이야, 닥컨터 전문가님 9위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냥 단숨에 올라오셨습니다. 현재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야, 히림이 1등 공신이죠. 거의 60%에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화천기계와 STX까지 3종목 수익률 현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이주연 대표님. 지금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살짝 내려오셨어요. 다시 올라설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조일 알미늄부터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 매도 종목 탑5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45.74%로 3위와 근소합니다. 자, 그럼 3위 만나보시죠. 3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47.74%. 지금 근소한 차이인데요. 과연 어떻게 또 상위권 경쟁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버킷 스튜디오를 매도해 주셨고요.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로봇 관련주를 2종목이나 편입하고 계신 점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모아데이터부터 맥스트까지. 모아데이터는 또 급등이 추가로 나왔죠. 대성창투도 그렇고. 과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1위까지 노려보실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2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올라가야지 금지 전문가님, 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64.55% 기록하고 계시고요. 4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총 3종목만 남았습니다. 어제 편입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급등 나왔죠.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1위를 꿰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1위와 수익률 격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1위 됐겠는데 했는데 세상에 웬걸. 또 이제 1위는 주대장 전문가에 아직 꿰차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 탑5 보시면요. 유심부터 데모 EV 수성, 조가형 ILI까지 2자릿수 종목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야, 역시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3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모두 빨간불입니다. 한전기술, 한신기계는 목표가도 상향해 주셨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현재 매도 종목 탑5. 이게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에 있는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뭐 13% 수익률? 이런 수익률은 많거든요. 근데 더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더 놀라운 이유가 모든 종목을 수익 실현, 모든 종목을 빨간불을 켜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와, 이게 정말 한 종목도 안 빼놓고 수익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야, 이게 1위를 달성한 비결이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로봇처럼 매매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65.32%로 2위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을 또다시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정말 이게 수익률 대결이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급등 나와서 1위 한 줄 알았다가도 한 발 다가가면 한 발 다시 멀어지는 이런 랠리. 네,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또 가격 전략도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의 한전기술 기존 목표가 71,000원에서 77,000원으로 대폭 인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목표가가 인상되었구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한신기계 기존 8,200원에서 9,200원으로 목표가를 1,000원 상향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더 급등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목표가 변동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신호주 대표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종목 AS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자, 무슨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영화관 관련주 CGV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CGV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뭐 아바타가 기다리고 있나요? 아바타라기보다는 일단 네.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게 코로나 이후로 처음에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또 실적 관련된 부분 때문에. 네, 실적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여의도라든지 뭐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적이 그냥 전망 불가 그걸로 나왔습니다. 전망 불가가 왜 나오죠? 자기들도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분기에 영화관이 분명히
사람은 많은데 과연 흑자도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을 몇 억에서 몇 억 사이로 나누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없고 그쵸. 그런- 영화관 잘 될지 전망하는 게 예, 제일 어려울 것 좀 같아요. 이제 좀 머리를 좀 이제 긁적이는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본다면은 뭐 CJ, CGV는 바닥에서 요즘 열심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오프닝 분위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영화관이 CJ 이제 포맥스 그걸로 이제 꽉 찬 분위기고 최근에 뭐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새롭게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대형주만 잘 가는 장세이다 보니까 제가 쇼박스를 가지고 올려다가 이제 CJ, CGV를 이제 소개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잘 가고 있네요. 예, 요즘 대형주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거의 다 이제 비슷한 분위기거나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찍고 소멸을 해버리지만은 그 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갑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만은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뭐 여전히 이제 강달러 장세고 그 강달러를 이용해가지고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를 줍줍한다든지 국내에 이제 대형주를 줍줍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겠죠. 오늘 환율이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은 강달러가 뭐 단순히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목표가까지 쭉 한번 들고 가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 위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쭉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컨센서스 네, 그렇죠.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빵 터졌습니다. 네.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죠. 솔직히 이제 영화관만큼 또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이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정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무림페이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림페이퍼 네. 그때 한번 단기 슈팅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목재 가격이 뭐 다시 떨어졌나요? 왜 안 가고 있죠? 목재 가격이 일단 뭐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뭐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재료 자체는 아직 뭐 살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그냥 재미없게 박스권 흐름만 나오지만은 지금 이목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은 네옴시티 관련주에 쏠려 있고 수소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그쪽이 이제 굉장히 강세여 가지고 그쪽으로만 돈이 강하게 쏠리고 대형주로만 쏠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바닥에서 이제 잔잔히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전에 인플레이션 테마주로 이제 시장을 한번 이제 휩쓸었던 종목들입니다. 팜스토리라든지 뭐 샘표라든지 그리고 뭐 KC피드 그리고 뭐 철강 관련주라든지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관련 테마로 얽혔던 종목이죠. 근데 실적 같은 게 문제가 없지만 자리를 좀 이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봐서 나중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는 시장 방어주로 좀 이제 편입을 해 두시면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시장이 빠져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사마네트웍스를 봤으면 하는데요. 사마네트웍스 이거 무슨 관련주였죠? 이거는 당연히 뭐 미디어 관련주. 네. 미디어 관련주로. 네, 뭐 미디어 예전에 관련주가 올라갈 뭐가 있나요? 예전에는 뭐 한 정치인의 테마주로 한번 이제 휩쓸었던 종목인데 네. 요즘 뭐 이상한 요즘에는 뭐 네. 우영우에서 뭘로 바뀌었는지 한 1,000원짜리 변호사였던 것 같거든요. 변호사가 요새 잘 나가네요. 네, 요즘 뭐 변호사 뭐 간판만 달면은 일단 드라마가 다 잘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안 봐가지고는 모르겠지만은 주위에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니까 이게 또 이제 그 학생들 네. 장래희망 순위에서 이거 드라마 붐 흥행하면은 네. 장래희망 순위 그 드라마 주인공 직업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죠. 변호사 이제 네. 그 원하는 진로 희망 직종으로 많이 핫해지겠네요. 변호사 어렵죠.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런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드라마들의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는 거죠? 수혜도 이제 수혜지만은 네. 요즘 실적이 안 좋아, 실적이 좋고 안 좋고 뭐 시총이 가볍건 뭐 무겁건 간에 결국에 지금은 뭐 가는 것만 좀 이제 가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을 아실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상치보다 이제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 사마 네트웍스가 한번 이제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고 여기 있는
있는 지지 구간을 한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간 정도는 이제 강한 이제 슈팅을 한번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다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뭐 1,000원짜리 변호사라든지 앞으로 미디어 관련주의 순환매 그런 이슈가 있겠죠. 지금 게임 관련주도 굉장히 강세입니다. 앞전에 뭐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 NC소프트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데 그 다음에는 결국에 뭐 대체불가 토큰 그 다음에 미디어 그쪽으로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이제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 역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져가 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원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뭐 에코바이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친환경 종목이잖아요. 네네. 요즘 뭐 에너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또 중요해지는 산업인 것 같아요. 네. 에코바이오가 거기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에코바이오가 오늘 수소 쪽이 잘 갔죠. 네, 그렇죠. 네. 에코바이오도 연료전지나 뭐 수소 쪽으로 다 엮여 있는데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저는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익절선을 잡고 지속적으로 한 목표가가 6,300원 정도 잡아드린 것 같은데 목표가 잡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제 수소도 엮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SBB테크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지금 로보테마도 지금 아직까지 큰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네옴시티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원전이라든지 수소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좀 부각을 못 받고 있지만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이것도 짧게 매도하고 나왔지만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것도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점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는 구간이고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가까지 들고 가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면은 자, 서암기계공업은 재건주죠. 재건주로 엮여 있고 일전에 12월 달에 프랑스 이제 재건회의가 좀 개최되면서 그리고 이제 휴전 이제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강하게 보인 만큼 장대 양봉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좀 보였죠.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잡고 익절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CPI나 경제 지표라든지 발표될 게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이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노란통 링크도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공대원 대표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만나봤고요. 내일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 순위 상향을 노리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호주 대표님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최근에 그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화장품 관련주도 네. 좀 움직였거든요. 봉쇄를 이제 푼다고 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일단 주가는 먼저 움직인 상태입니다. 근데 뭐 중국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그 봉쇄된 공장을 다시 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봉쇄된 공장을 다시 돌리게 되면은 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게 좀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물동량이 좀 이제 풀리고 중국의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공장이라든지 이제 철강 산업이라든지 그런 게 다시 먼지를 걱정해야 되네요. 네,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걱정해야 되는 게 이제 미세먼지. 미세먼지. 예, 예전에 뭐 롯데타워 보셨을 거지만 네, 알죠. 좀 옛날에 무섭죠. 참 난리도 났었죠. 네. 근데 다행히 뭐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뭐 마스크의 수요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밖에 써 다니듯이 뭐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중국의 공장 재가동, 미세먼지, 수혜주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예전에 그 단골 종목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한독이 있고 한독 크린텍이 있고 웰크론, 뭐 50, KM 많은데 중간에 이제 재료가 바뀐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원조 종목인 이제 웰크론이고요.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 순환매를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중국 수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을 여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네. 과거에는 또 그랬지만 네.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정말 많이 쓰고 다녔지만 네. 이제 그 전에는 미세먼지가 또 마스크 수요량을 엄청나게 늘려놨었잖아요. 네. 이게 웰크론이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라고 봐야 될까요? 웰크론 같은 경우가 앞전에 뭐 마스크 관련주도 한번 얽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월봉을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을 했던 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스크 관련주가 다시 부각을 받았을 때 예전에 대장주였던 친구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웰크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 물론 마스크를 이제 뭐 100% 정도로 이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뭐 정치인의 동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이 순간 뭐 그 사회 이사가 뭐 사임을 했어도 나중에 투자자들은 그걸 이제 테마주로 인식하고 쫓아가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사업도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웰크론이 앞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대장주도 한번 치고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웰크론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에 이제 공장들이 가동되고 미세먼지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부각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웰크론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또 네. 네옴시티, 또 네. 홈시티. 네, 또 왔네요, 네옴시티가. 기존에도 네. 한국글로벌을 가져왔었죠.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옴시티 뭐 섹터도 그렇고 아까 전에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월드컵 관련된 종목들. 그럼요. 예, 근데 그럼요. 월드컵 관련주가 아니고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월드컵은 11월 말에 일정이 있고 좀 그리고 기간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옴시티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7일 날 이제 방한 빈살만- 바로 다음 주를 다음 주. 기대하면서 보는 네, 종목이니까. 더 아무래도 더 가깝지 않나.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더 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져왔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차트입니다. 계단식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네,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장대 양봉도 비춘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17일 날 이제 빈살만이 오늘 롯데호텔을 방안으로 하면서 롯데호텔을 들렸었죠. 더 이제 일정이 구체화되고 수소 얘기도 나온 만큼 좀 구체화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17일 날도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를 봐도 혹은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대원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컵 수혜주, 또 치맥하면 생각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까지 총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9시부터 바로 공대원 대표님이 강의 주제 월드컵 수혜주와 그리고 네옴시티, 또 홈시티 관련주 다음 주 슈팅을 기대한다고 하십니다.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강의까지 챙겨가시기 바라면서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은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모두 편안하게 오셔서 종목과 강의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 오신 종목을 채팅창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맞춰주시면요.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이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도 챙겨가는 일석삼조로 모두 행복한 공개 방송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에 바로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고 오늘 방송 2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는데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